네, 안녕하세요. 네, 강의 시작할게요. 저희 강의 시작하기 앞서가지고 저희 저녁반이니까 저도 일하면서 공부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전략, 요거 간단하게 한번 설명하고 강의 한번 들어갈게요. 그래서 저희가 커트라인이 60점이잖아요. 60점이니까 요거를 계산했을 때 저희가 총 200문제거든요. 네. 아, 그래요? 잘 들리세요? 총 200문제니까 저희가 100문제 맞추면은 평균 50점이 되는 거고 120문제 맞추면은 60점이 되는 거고 130문제 맞추면 한 65점 평균 140문제 맞추면은 이게 70점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거는 이게 주간이고 이러면은 요걸로 가는 게 목표를 잡고 가는 게 맞는데 딱 요 정도 선에서 공부하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은 다 잘 칠 필요 없고 한 2과목에서 3과목 정도만 딱 잘 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문제가 1교시 헌법, 상법, 민법, 가등, 그리고 이렇게 총 해가지고 200문제인데 그냥 다 반만 맞춘다고 생각하면은 10개, 15개, 20개, 5개, 18개, 8개, 15개, 10개. 요 정도 맞추면 50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딱 2과목만 잘 보는 거예요. 민법, 얘 플러스 15개에서 35문제 맞추고 이건 이제 저희가 수업하니까 얘에서 플러스 딱 10개만 맞추면 25문제에서 합치면 25개가 더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산해보면 12.5점이거든요. 그러면은 얼추 커트라인 넘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2과목만 실제로 잘 치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은 반을 맞추는 게 좀 어렵다 이건데 이게 좀 어렵긴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공탁 같은 경우에는 반 맞추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 15개를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서 5문제만 플러스 더하면 이 점수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보다는 점수가 잘 나오긴 하는데 이 정도 맞추면 생각보다 할만합니다. 그러니까 가족관계 등록법이나 이게 헌법은 제가 진짜 못해요. 그래서 실제로 10개, 막 12개 이렇게 맞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도 한 70점 나와요, 생각보다. 그래서 요 정도로만 방향성 잡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 하겠다 이거보다는 요게 2차에 있잖아요. 이거 제가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니고 민법이랑 부등법이 2차에 있으니까 1, 2차 공통이란 말이죠. 그럼 얘네들은 샅샅하게 하고 나머지들은 그냥 가볍게 그렇게 하면 생각보다 할만합니다. 그러니까 상법 이런 거는 타 과목이긴 하지만 이제 어수 이런 거 그냥 아예 안 해버려도 반을 맞추기가 어렵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개념 잡고 들어가면 생각보다 65점 받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래도 어렵긴 한데 전 과목 다 하는 것보다 이게 낫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1차 한 4번 붙었거든요. 그래서 한 달, 2주 이 정도 하면은 이 점수 나오거든요. 그래서 민법하고 등기법하고 플러스 하나 정도만 더 하면은 합격하는데 어렵지 않다. 그래서 수험은 수험으로 접근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65점 받으면 이거 1차 치고 나서 막 사이트 이런 데 뜨잖아요. 점수 몇 점이고 커트라인 예상 점수고 65면 안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하면 좋고 70점은 생각보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저녁반이면 저녁반 진도에 맞춰가지고 민법하고 등기법 그리고 공탁 정도? 요 한 3개 정도만 하면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공부하는 거는 민법 큰 과목 비포라 하죠. 그것만 공부하거든요. 그것만 공부하고 나머지는 그냥 반 정도 맞게 그 정도만 하셔도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세하게 다 볼 필요 없다는 거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등기법 이제 설명 한번 드리면
이게 크게 들어가면은 세 가지 정도로 기본을 잡고 가면 좀 좋아요. 그러면 등기법이니까 얘가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 거고,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관계가 어떤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당사자가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청서나 매매계약서나 그리고 등기에 기록되는 게 이 세 가지로 기록된다는 거, 그리고 책도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거는 등기법 모든 책을 다 봐도 이 순서로 써져 있기 때문에 이 순서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먼저 권리를 한번 볼게요. 저희가 프린트 한번 나눠드렸는데 요거 3조 한번 볼게요. 첫 페이지 보면 3조 있거든요. 요거 보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네, 자료 가지십시오. 네, 요거 3조 보시면 등기는, 제목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읽어보면 등기는 부동산 표시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소멸에 대하여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호, 2호, 3호, 4호, 8호까지 있는데 제가 밑줄을 쳐놨죠.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걸 외웁니다. 외우고 시작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3조에서도 보면은 마찬가지죠. 부동산에 대한 거 나와 있고 여기 썼듯이 권리에 대한 것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권리만 먼저 한번 잡아볼게요. 이거 권리 잡으면 법 3조 이거를 외울 건데, 소유권, 소지지전, 이렇게 두 문자 따서 외울 거거든요. 여기 곱하기해서 이렇게 해서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채권 담보권, 임차권, 저당권, 질권,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그리고 소멸. 요거거든요. 권리로 나오는 거는. 그래서 두 문자 따서 소, 지, 전, 담, 임, 저, 질. 그냥 담임 선생님 저질이다 해서 그냥 소, 지, 전, 담임 저질해서 외우고, 설, 보, 이, 변, 제, 소 이렇게 외우거든요. 요거를 외우는 이유가 일단 이렇게 세 개로 다 나눠져 있는데 책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볼게요. 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은 변경 등기, 8페이지 보면 등기의 종류가 돼 있고, 로마자 1번 보면은 등기의 내용에 의한 분류가 돼 있고, 그리고 1번 기입 등기 있는데, 기입 등기 이제 두 번째 줄 보면은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설보이 이렇게 읽는 거거든요. 나머지 보면은 2번 보면 변경 등기 있고, 3번에 경정 등기 있고, 4번에 말소 등기 있고, 5번에 멸실 등기 있고, 6번에 말소 회복 등기 있는데, 여기 소멸이 말소랑 멸실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외워주면은 책 읽는데 좀 편합니다. 그러면 기입 등기를 다시 읽어보면은 설보위가 기입 등기라고 저희가 읽을 수 있겠죠. 사실 기입 등기는 문제 나오지도 않고 뭐 앞으로 기억 못 해도 되는데, 요 3조를 외우면은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입 등기 읽어보면 이제 밑줄을 한번 그어보면 새로운 등기 원인에 의하여 요거 하나만 밑줄 그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설정, 보전, 이전 요거만 설보위만 기입 등기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문을 외우는 거고, 그 다음에 2번부터 보면은 변경, 경정, 말소, 멸실, 말소 회복 있잖아요. 얘네들은 1번 기입 등기는 새로운 등기 원인에 의하여 한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부분은 등기랑
실체관계가 다를 때 하는 겁니다. 이게 공통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변경 등기 보면은 첫 번째 줄 끝에 보면 등기와 실체관계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줄을 보면 불일치 있죠. 그래서 등기 밑줄, 실체관계 밑줄, 불일치 밑줄. 그리고 3번의 경정등기도 보면은 첫 번째 줄 끝에 보면은 등기와 실체관계, 불일치 있죠. 요거 다 밑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하다. 이렇게 개념 잡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말소등기 있죠.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관계가 없는 경우 말을 어렵게 써놨는데 위에 말이랑 결국은 같은 거죠. 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등기와 실체관계가 다를 때 한다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멸실등기는 좀 다른 게 부동산이 전부 멸실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등기부랑 실체랑 안 맞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말소회복 등기는 이제 보시면 이제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그러니까 부적법한 경우만 이제 말소회복 등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요거를 볼 때 사실 이게 시험하면서 별로 관련은 없는데 요거 나중에 강론 가면 요건 다 외워야 되거든요. 근데 3조에서 끌어서 오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이제 변경등기 보면은 변경등기랑 경정등기 차이가 딱 하나 있거든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등기를 기준으로 변경 사유가 있으면 등기 전에는 경정 등기를 하는 거고 등기 후에 사유가 바뀌었으면 변경 등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2번을 보면 어떤 등기가 행하여진 후에라고 돼 있죠. 그럼 후 동그라미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보면은 이미 행하여진 등기의 일부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미를 동그라미 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이제 2번을 처음부터 읽어보면은 어떤 등기가 행하여진 후에 등기된 사항의 일부에 변경이 생겨서 나중에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에 불일치를 바로잡기 위한 등기이다. 간단하시죠? 그래서 3번도 읽어보면 똑같아요. 이미 행하여진 등기 일부에 차고 또는 빠진 부분이 있어서 원시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등기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다 출발하는 거죠. 여기서 하는데 변경이랑 경정은 요 차이밖에 없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고급진 표현으로 하면 원시적 차고 불일치. 사유, 그러니까 변경은 후발적 사유. 요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2번이랑 3번에 똑같은 건데 변경이랑 경정은 하나의 공통점이 더 있어요. 동일성. 이거 나중에 요건이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외워두시면 그냥 인지만 해두시면 요건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를 한번 보시면 요렇게 8페이지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설정, 보전, 이전, 변경, 제한, 소멸. 그래서 이렇게 8페이지 구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부기등기 할 건데 9페이지 보시면 박스 있죠. 이게 사실은 일해보실 분은 알겠지만 이게 등기관이 마지막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편제상 이게 앞쪽에 있으니까 그래도 안 뛰어넘고 한번 하겠습니다. 할 거고. 이게 부기등기 있는데 주등기랑 부기등기 요거 구별만 하면 되거든요. 첫 번째로 부기등기가 52조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52조에 규정이 안 돼 있는 거는 주등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52조 박스에 있는 거 보면은 1호 보면은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나 경정 등기라고 되어 있고 2번부터 3번, 4번 이거 묶어 볼게요. 그럼 읽어보면은 소유권 외의 권리 이전 등기고 3호도 소유권 외의 권리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고 4호도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잖아요. 그러면 아까 저희가 3조 봤을 때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소지지전 단임 저질인데 소유권 외란 말하고 2, 3, 4는 얘네들을 말하는 거죠. 그럼 반대 해석하면은 소유권에 관련된 거 보존 등기, 이전 등기는 주등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외우는 겁니다. 소유권, 보존, 이전 여기에 설정하는 거.
이렇게 외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보면은 5호 있거든요. 요게 조금 골 때리는데 요거는 별표 한번 해주세요. 요거는 나중에 변경 등기, 말소 등기, 그리고 갔을 때 이해관계의 승낙서에 따라서 등기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부기 등기로 하는 게 있고 주 등기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52조에서 제일 중요한 건 5호가 제일 중요한데 요거는 잠깐 넘어가고 6호, 7호, 8호 보면은 저희가 환매특약 등기가 있고 권리소멸 약정 등기가 있고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 등기가 있거든요. 이거를 2호부터 8호까지 한번 봐보면 제가 아까 말했죠. 부동산에 관한 등기 있고 권리에 관한 게 있고 당사자에 관한 게 있잖아요. 그럼 2호부터 8호는 권리에 관한 거겠죠. 그리고 1호 보면은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권리 당사자 있는데 당사자에 관련된 게 해당되겠죠. 1호가. 그러면 하나가 없잖아요. 부동산에 관련된 거. 그래서 이거 조문 해석하면 부동산 표시 변경하는 것도 주등기로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이거 어렵지 않죠? 이거. 그러니까 조문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고 이게 부기등기가 2차에서 한 3년 전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사실 이거 조문으로 이게 2차에서 나오면 52조랑 규칙 3조 그리고 조문 앞쪽에 있는 그 2조 정도 베껴가지고 그것만 쓰거든요. 근데 그거 할 때 이렇게 3조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풀어가지고 써주시면 됩니다. 반대 해석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또 나오진 않겠지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고 요거 5호 한번 보면은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인데 요거 먼저 해볼까요? 그러면 저거 보이시죠? 얘 빼고는 지상권을 설정하는 거는 주등기고 지역권, 전세권, 그리고 임차권 설정하는 것도 다 주등기인 거죠. 근데 부기등기로 가는 거는 얘네들의 다 이전 등기 붙으면 다 부기등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만 그러니까 딱딱딱 한 번에 나오면 좋은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52조를 그냥 처음부터 외워버리면 나중에 기억 하나도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고 들어가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9페이지 그러면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주등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읽어보면 부기등기에 대응되는 용어로서 독립한 순위번호를 부여하여 보통의 등기를 말한다. 독립등기라고도 한다. 등기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주등기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표시에 관한 등기를 할 때는 표시번호란에 번호를 기록하고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때는 순위번호란에 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 이렇게 읽으면 문제 못 맞춥니다. 그래서 그냥 소유권 보전, 이전, 설정, 설보이, 소유권이랑 설보이 붙으면 주등기고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 나오면은 주등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부기등기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부기등기를 함은 그 자체로서는 독립한 순위 번호를 갖지 않는 등기를 말하며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는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의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일단 부기등기가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소유권 관련된 거 빼고는 소유권 외에 관련된 거는 다 부기등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문은 여기 줄쳐 있는데 나오니까 그 두 번째 줄에 보면은 기초한 것인지 요거 동그라미 해주시고 그 끝에 보면은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거를 가로해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만 읽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번에 목적이 있는데 이걸 안 읽겠습니다. 이건 지워주세요. 이런 거는 읽으면은 이제 그냥 구색 맞추는 걸로 이제 책에 들어가 있는 거지. 이런 거는 문제 맞추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5호 요거는 요게 중요한데 권리의 변경, 경정은 이해 관계인의 승낙서가 있으면 부기등기로 가고 승낙서가 없으면 이게 주등기로 가거든요. 일단 요거는 외워야 되는데 52조 박스 있는데 보면은 이거 한번 읽어보면은 등기관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할 때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 돼 있고 여기 슬러시 한번 하시고
다만 5의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주등기로 간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5에 보면은 이제 권리의 변경의 경정 등기는 부기 등기로 하는데 원칙은 부기 등기로 가는 거고 승낙서가 없으면 주등기로 간다. 이게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52조는 이 조문부터 먼저 딱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12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게 종국 등기, 예비 등기 있는데 제가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예비 등기 먼저 한번 보면은 읽어보면 등기 본래 효력인 물권 변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다만 간접적으로 이에 대비하여 하는 등기로서 가등기가 있다. 그리고 가등기 한번 밑줄 쳐주시고 그리고 국법에는 예비 등기로서 예고 등기도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삭제되었다. 예고 등기 밑줄 쳐주시고 그러면 예비 등기는 가등기랑 예고 등기밖에 없는데 그러면 위에 올라가면 종국 등기 있죠. 종국 등기는 그럼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희는 이제 3조 생각하는 거죠. 얘네들 다 종국 등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조를 외워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종국 등기 한번 보면은 등기의 본래 효력, 즉 물권 변동의 효력, 요거 한 번만 밑줄 쳐주세요. 그래서 요거가 들어가는 건데,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3조에 관련된 조문에 나열된 권리가 다 종국 등기다. 그러니까 요거 말고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러프하게 갔을 때 3조 생각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종국 등기 예비 등기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그냥 한번 기억 차원에서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부기 등기 9페이지 한번 갈게요. 저희가 이거 했잖아요. 그래서 가볍게 보면은 보존 등기는 소유권에 여기 칠판 한번 봐주세요. 보존 등기는 소유권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얘랑만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설정 있죠. 설정은 소유권을 빼고 모든 거에 다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눴을 때 이전, 변경, 처분 제한, 소멸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 이전, 변경, 처분 제한, 소멸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지상권도 보존을 빼고 설정, 이전, 변경, 제한, 소멸 간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11페이지 보면은 부기 등기랑 주등기 이렇게 구별을 해놨어요. 그러면 아까 저희가 요거를 보고 요거 외울 건 아니고 여기 주등기로 돼 있는 거 부기 등기 돼 있는 거 이제 구분만 하면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까 저희가 주등기가 제가 소유권 관련 플러스 설정, 보전, 이전이 주등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주등기 돼 있는 거 먼저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 소유권 보존 등기라 돼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 보면은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이렇게 돼 있지만 설정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에 설정 들어간 거는 다 주등기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있고 다 소유권이죠. 그러니까 포인트를 잡기만 하면 요거 박스를 외우지는 않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권리 변경 경정 등기 있는데 요거 일단 넘어가고 그 밑에 보면 부동산 표시 변경 경정 등기 있잖아요. 요거는 아까 말했죠. 지웠네. 요것도 주등기라고. 왜냐하면 1호에 있는 거 반대 해석하면은 요것도 주등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게 나오진 않는데 동그라미 1번, 2번 그 밑에 보면은 토지 지목 변경 등기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면은 신축 등기 돼 있고 그리고 표제부 등기는 주등기로만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다 부동산 표시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것도 다 외울 거 아니에요. 외울 거 아닌데 저희가 3조랑 52조 해석하면은 요거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볍게 정리하면 주등기구나, 부기등기구나를 구분만 해주시면 돼서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옆에 10페이지 가보면은 양가로 4번 부기등기 순위 있거든요. 법 5조에서 부기등기의 순위 되어 있고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 다만 같은 주등기의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 사실 이 조문도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밑에 거 이렇게 설레돼 있는데 요거 한번 읽어보면 밑줄은 이제 일단 읽어볼게요. 법 제5조 본문에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는 규정은 부기등기가 그 순위 번호뿐만 아니라 요거 밑줄 한번 쳐주시고 아니라 접수 번호 요것도 밑줄 한번
그리고 있어서 그 기초가 되는 주등기에 따른다는 뜻으로 새겨야 한다. 그러니까 요거 나와주시면 위 조문이 해석하는 거는 순위번호랑 접수번호까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기타 요거는 읽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부기등기 말소 있는데 여기 이게 어렵진 않은데 이게 여기 있으면 원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데 이거 한번 설명할게요. 그냥 부기등기 말소 있는데 이거 나중에 민소 가시면 나오는 건데 저희가 말소할 때 말소의 상대방은 명의인으로만 잡습니다. 그리고 주등기랑 부기등기 있으면 주등기를 말소해버리면 부기등기도 날아가기 때문에 주등기만 대상은 주등기로만 잡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부기등기는 주등기 말소하면 같이 날아가니까. 근데 말소 원인 따라 사실 원래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말소 원인은 따라 구분을 해야 되는데 말소 원인이 만약에 갑이 있고 소유자고 갑이 있고 소유자고 을이 있고 근저당권자고 을이 병한테 근저당권 이전을 받았어요. 이 상황에서 얘가 말소를 한다고 쳤을 때는 얘를 대상으로, 얘를 상대방으로 잡고 얘를 말소하거든요. 근데 말소 원인이 얘가 말소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을이 말소할 때는 근저당 이전한 게 무효니까 얘가 얘를 잡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책에는 원칙으로 나오고 이게 예외로 나오거든요. 근데 포인트는 중요한 거는 말소 원인이 다른 겁니다. 얘가 했을 때는 요 근저당 설정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설정 등기를 말소하는 거고 다만 명의자가 여기로 넘어갔기 때문에 얘를 잡는 거고 근데 얘가 만약에 하려고 하는데 을과 병의 계약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근저당권 이전 등기만의 원인 무효가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을이 병을 상대로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원칙 예외로 책에서 나오는데 그게 아니란 거죠. 그래서 말소 원인이 뭔지에 따라서만 잡아주시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한번 읽어볼게요. 그럼 부기등기에 말소돼 있는데 1. 원칙돼 있고 이거 직권 말소돼 있고 가령 근저당권 이전 등기 후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 말소할 등기를 주등기인 근저당 설정 등기로 잡고 의무자를 근저당권 양수인으로 표시하여 근저당 설정 등기를 말소한 다음 그 근저당 이전 등기에 부기등기를 주말한다. 이게 이제 원칙으로 돼 있지만 말소 자체 원인이 근저당권 설정을 말소하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보면 예외 말소 신청이 있는데 그러니까 포인트가 부기등기만의 말소 신청이 있으면 그 등기만 말소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근저당권 이전이 말소 원인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읽어보면은 가령 근저당권 이전 등기에만 등기 원인의 말소 사유가 있는 경우 부기등기가 된 근저당 이전 등기만 말소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말이 생략되어 있긴 한데 말소 원인을 잡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말소인 건지 이게 말소 원인인 건지 그렇게만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렵지는 않으니까 요거 3페이지 한번 갈게요. 제일 앞 페이지 있는 거. 챕터 1에서 1번 부동산 등기 제도. 요게 재작년인가 1차에 한번 나왔었거든요. 요거 나왔는데 다른 거는 이제 필요 없고 박스 있는 거 이제 제2조 정의 있는 거 요것만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한번 나오면은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3호에 보면은 그 끝에 가로에 보면 법무 23, 서기보 23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23 돼 있는데 서기보가 9급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보다 먼저 쳐요. 그러니까 서기보에서 만약 이런 지문이 뜨면 당해 법무사에도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것도 체크해 주면 되거든요. 근데 한번 나왔으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 조문만 그냥 동그라미만 치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1호에 보면은 등기부라고 돼 있는데 등기부 동그라미하고 그 다음에 전산 동그라미, 정보 동그라미, 그 바로 밑에 줄 보면은 편성 동그라미. 그래서 등기부랑 저희가 등기 기록이랑 사실상 혼용해서 쓰잖아요.
사실 쓸 때. 근데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조문상에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등기부 동그라미, 전산 동그라미, 정보 동그라미, 편성 이렇게만 읽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보면은 등기부 부본 자료라 돼 있는데 부본의 동그라미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읽어보면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 동그라미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시험적으로 봤을 때 부본 동그라미하고 보이면 바로 보조 기억 장치 찾아주시면 됩니다. 답은 3번으로 나왔었거든요. 등기 기록이란 1필지 토지, 그러니까 등기 기록 동그라미하고 1필지 토지 한 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 정보 자료를 얘기한다. 그래서 그냥 1 있죠. 1필지 한 개, 요것만 동그라미 해주셔서 그냥 시험 볼 때 그냥 기술적으로만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어려운 거 아닌데 이거 나왔을 때 이거 엄청 많이 틀렸거든요. 그래서 조문도 봐주면 좋지만 한번 나왔으니까 그냥 체크만 하는 정도? 그 정도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란 있는데 이거 사실 2조에 있는 거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읽어볼게요. 등기필 정보란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리고 제11조 1항에 따른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말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렵진 않은데 저희가 등기필 정보 나오면은 요거는 나중에 할 건데 한 번만 들어주세요. 제공하는 경우가 있고 작성 및 통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용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거를 먼저 구분을 하면 제공이라 하면 신청인이 법무사한테 위임했을 때 법무사가 등기소에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는 작성은 등기관이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등기관이 하고 신청인한테 줄 수도 있고 신청인이 아닌 사람한테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청인 등이라고 이렇게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하고 제공을 어떤 경우에 하냐면 공동 신청하고 승소한 이거 나중에 나올 건데 등기 의무자가 승소한 의무자가 단독 신청하는 경우. 그래서 그냥 저는 이게 따서 외우거든요. 나중에 이거 오늘 자료를 안 나갔는데 공동 신청하는 경우나 승소한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머리에 넣고요. 공동 신청하는 경우에도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제공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 그것만 나중에 외워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요렇게 나뉜다는 것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기억 지금 못해도 되는데요. 작성하고 통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권리를 설정하거나 보존하거나 설정, 보전, 설보이 설정, 보전, 이전, 가등기, 권리자 추가 이 경우만 작성 통지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해 놓고 그냥 외워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그냥 구분만 해주세요. 나중에 자료 따로 드릴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간다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고 4페이지 한번 볼게요. 3페이지에 이거 우리나라 등기 제도 있는데 우리 등기 제도 연역 있는데 요거는 안 읽을게요. 요거는 시험 절대 안 나오고 그 다음에 6점 보면은 우리 부동산 등기 제도의 특색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한번 4페이지 있는 걸 한번 읽어볼게요.
양가로 1번이 있는데 법원에 등기사무 관장 돼 있고 우리나라는 법원이 등기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하고 그냥 등기사무는 법원이 하는구나 그 정도만 인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보면은 물적 편성주의 및 토지 건물 등기부 이원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조문은 생각보다 쓸데가 많아서 그냥 별표 하나 정도 해주시고 한번 읽어만 볼게요. 현행 등기 제도는 물적 편성주의 원칙에 따라 한 개의 부동산마다 한 개의 등기 기록을 개설하여 등기 사무를 처리한다. 요거는 익숙해지시기만 하면 됩니다. 나중에 2차 답변 쓸 때 생각보다 많이 쓰거든요. 요 조문을. 그래서 그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보면은 등기부와 대장이 이원화 있는데 일단 밑줄부터 칠게요. 첫 번째, 그러니까 읽어보면 등기와 대장은 둘 다 국가기관이 관리하지만 그 제도의 목적은 다르다. 요거는 밑줄 치지 마시고, 즉 등기는 밑줄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밑줄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계속 읽어보면 공시하여 거래 안전을 도모하는 제도임에 반하여 대장은 밑줄 한번 쳐주세요. 그리고 좀 말이 어렵게 돼 있는데 부동산 자체의 사실적 상태 내지 현황을 파악. 요거 밑줄 쳐주시고 부동산 표시라고 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아까 저기서 보면은 부동산이랑 권리랑 당사자라고 했잖아요. 부동산의 모든 거는. 그러면 등기부랑 대장 둘 다 요 세 개가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등기부랑 대장의 부동산에 관한 거, 그 다음에 권리에 관한 거, 당사자에 관한 거가 다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당사자에 관한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등기부랑 대장이 일치해야 되는데 부동산 표지, 그 다음에 권리 관계 있는데 얘네들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대장은 부동산 표시를 대장을 보고 부동산 표시를 고치는 거고 등기부는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보고 고치는 거다. 그래서 요 말이거든요. 여기 써 있는 게. 그래서 요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보면은 공동신청주의 원칙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읽어보면은 부동산 등기법은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야 하고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등기를 격려하는 4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 신청이고 그 다음에 촉탁, 직권, 신촉 증명이라 해서 신탁, 촉탁, 직권, 명령에 의해서 등기를 격려를 합니다. 근데 신청에는 원칙적으로 공동 신청이고 공동 신청이 아닌 경우는 단독 신청입니다. 그래서 얘는 법 23조 1항이고 얘는 법 23조 2항 이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생각해 보면은 공동이랑 단독 신청을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의식적으로 외우는 것도 나쁘지는 않거든요. 이게 요걸로도 그냥 문제 자체 하나 맞출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유권 이전하면은 공동 신청이잖아요. 근데 부동산 표시 변경하면은 단독 신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공동 신청은 사람이 2명이 나오는 거고 단독 신청은 사람이 1명 나오는 거죠. 근데 사람이 2명 나오더라도 사망한 경우, 상속한 경우에는 단독 신청으로 가겠죠. 그래서 요거를 저는 사실 다 외웁니다. 단독 신청을. 그래서 외우는데 일단 많이 외우면 힘드니까 요거 오늘 자료 나눠드린 거 보면은 5페이지 있거든요. 5페이지 보면은 부동산 등기법 23조에서 등기 신청인이 돼 있어요. 돼 있는데
1항 보면은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 권리자 그리고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2항부터 8항까지는 다 단독 신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동그라미 한 번만 해주세요. 2항에 보면은 보존 등기의 보호 동그라미 하고 3항에 상속의 상 동그라미 하고 그 다음에 법인의 합병의 합 동그라미 합니다. 그 다음에 4항에 그 중간째 줄 보면은 첫 번째 줄 중간에 보면 판결 있죠. 판결의 판 동그라미 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의 부 동그라미 합니다. 그 다음에 6항에 등기 명의 표시 있을 때 명예 동그라미 합니다. 그 다음에 7항에 신탁재산의 신 동그라미 합니다. 이렇게 한번 잡아보면은 요걸로 하나 걸리거든요. 사실 이거보다 좀 더 있긴 한데 기본은 공동신청으로 가는 거고 그 제가 의식적으로 외우는 거거든요. 요거 외우면 하나 정도 그냥 다른 문제 나왔을 때 강론에 나왔을 때 요걸로 하나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존듣기 관련된 거 상속, 합병, 예합친 거 포괄승계니까 보상합, 포판, 부명신이라고 해서 그다음 판결 받았을 때 그다음에 부동산 표시 변경 그리고 등기 명의 표시 변경 그리고 신탁 등기 얘네들은 단독 신청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외워두면 편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하나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형식적 심사주의 있는데 요거 한번 읽어보면은 등기 신청을 심사하는 등기관의 심사 범위에 관하여 등기 절차상의 적법성 여부만 심사하게 하는 형식적 심사주의와 등기 실청의 실질적 심사주의가 있다라고 돼 있는데 저희는 일단 그러니까 답은 형식적 심사주의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 세 번째 줄을 보면은 법 29조 돼 있죠. 요건 밑줄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형식적 심사주의를 생각하면은 등기관이 법 29조에 의해서 심사를 한다. 요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판례도 돼 있죠. 그래서 요거는 별표 하나 해주고 외워주세요. 그 나중에 1차에서는 사실 어렵진 않은데 2차 가면은 한번 이게 생각보다 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 밑줄 거 있는 거 한번 읽어보면은 등기관은 돼 있고 그 다음에 밑줄 보면은 그 등기 신청이 실체법상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인 권한은 없다. 그러니까 실체법상 권리관계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읽었듯이 29조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등기관으로서는 오직 제출된 서면 자체를 검토하거나 이를 등기부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기 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그러니까 29조 보면은 저희가 신청서 내고 그 다음에 첨부서면 내잖아요. 그럼 이 두 개랑 등기 기록이랑 비교해서 판단한다. 요 정도만 해석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쓸 때가 있으니까 2차에서는 많이 쓰니까 답안지에 써야 되니까 요거는 그럼 많이 읽어주세요. 그래서 사실 1차 문제 풀 때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그리고 2차 할 때만 써주시면 된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6번 성립 요건주의 요거 한번 볼 건데 아마 등기법에서 제일 중요한 조문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 자료 첫 페이지 보시면 1페이지 한번 보면은 그 앞에 있는 조문에 민법 186조 있고 187조 있거든요. 요걸로 등기가 많이 풀리거든요. 그래서 민법 186조 한번 읽어볼게요.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고 187조도 바로 읽어보면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 취득돼 있는데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의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문을 풀어보면은
민법 186조는 법률 행위가 있고 등기가 있어야지 물권 변동의 효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요거는 만약에 처음 보실 것 같지는 않은데 처음 보신다면 요거는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등기 요요권에도 요거 쓰고 그래서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민법 187조는 등기가 없어도 물권 변동 효력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유를 보니까 법률 행위가 아니고 법률의 규정이란 말이죠. 근데 187조에 있는 거 보면은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의 법률 규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타의 법률 규정 중에 대표적인 경우는 전세권, 건물 전세권에 존속기간 지났을 때 법정 갱신되는 거, 그 정도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다만 등기 없이도 물권은 취득하는데 다만 얘는 처분하려면 반드시 등기해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187조 나오면은 그냥 상공, 판경기 정도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면 5페이지 한번, 양가로 6번 한번 읽어볼게요. 성립 요건주의 있는데, 민법은 등기의 효력과 관련하여 제186조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법률행위 요거 동그라미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인한 물권 변동의 득실 변경은 등기 동그라미 하여야 그 효력 동그라미 생긴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요거를 부동산 물권 변동의 성립 요건주의로 채택했는데 사실 성립 요건주의란 단어는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만 상속의 상 동그라미, 공용증서의 공 동그라미, 판결의 판 동그라미, 경매의 경 동그라미, 기타 법률 규정의 기 동그라미. 얘네들은 민법 187조인데 부동산 물권의 변동은 등기 없이도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돼 있고, 요거 다만부터 187조 본문이 있는데 있죠. 요거 밑줄 한번 쳐주세요. 요거 쳐주시고 한 페이지 넘어가면은 6페이지에 보면은 다만 등기 없이 부동산의 물권을 취득하였더라도 다시 법률행위에 의하여 처분 동그라미 한번 해주시고, 위에서는 여기서부터 밑줄 한번 해주세요. 반드시 등기를 하도록 함으로써 물권 변동의 과정을 공시하고 있다. 187조는 등기를 처분하려면은 등기를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86조랑 187조는 구분을 꼭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면 어렵진 않은데 요거 한 번만 해볼까요? 아까 성립요건주의의 첫 번째 민법은 등기의 효력과 관련하여 186조의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되어 있는데, 이거 법률행위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거 민법에서 배웠거든요. 요거랑 같은 말이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등기법에서는 이렇게 잘 안 나오고, 실체관계라는 단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패러프레이징 같은 거잖아요. 법률행위라 나와도 계약으로 읽고, 계약으로 나와도 법률행위, 그리고 실체관계란 단어가 나와도 요거 세 개가 세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6페이지 가보면은 공신력의 불인정이 있는데, 요거는 내용은 안 읽을게요. 이거 다른 건 아니고, 등기부에 만약에 권리자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등기부를 보고 다른 사람이 그 권리자를 믿고 행위를 하더라도 그 등기부를 믿어주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신력의 불인정이라고 하고, 요거는 시험에 절대는 나오진 않습니다. 나오진 않고,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하고, 3번 보면은 부동산 등기 제도에 작용이 돼 있는데, 양가로 2번이랑 양가로 3번 한번 볼게요. 그리고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 돼 있고, 첫 번째 글자에 보면은 법률 행위로 돼 있죠. 그래서 요거 읽자마자 186조랑 생각을 하시면 되고, 3번에 보면 부동산 물권의 처분 요건이라 돼 있죠. 그래서 이거 민법 187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용은 앞에 거랑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읽어도 됩니다. 앞에 거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7페이지 보면은 대항력의 요건 돼 있는데, 이게 대항력이 채권의 특성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갑이랑 을이랑 계약을 했으면 갑은 을한테 계약상 효력에 의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을도 계약상 갑한테 주장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갑과 을 모두 제3자한테는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게 채권의 특성이죠. 근데 대항력이란 등기를 하게 되면 제3자한테도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임대차, 환매, 이렇게 세 개 있거든요. 하나 더 더하면 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 요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조문 실제로 다른 조문 신탁이나 이런 거 보실 때도 대항력이란 나오는 순간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7페이지 보면은 대항력의 요건 돼 있고, 부동산 임차권 등기 있죠. 임차권 등기 밑줄 한 번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신탁 등기에 그냥 밑줄 한 번, 환매권 등기에 밑줄 한 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밑줄 그어져 있죠.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등기가 있어야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기고, 그 다음 밑줄 보면 약정에 관한 사항도 등기를 하여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항력 나오면 임차권, 환매권, 신탁 이 정도로만 가볍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가지고 50분 했거든요. 그래서 한 10분만 딱 쉬었다가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